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군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그 이름, 이정호 중위. 내가 살아남은 이유라는 글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저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베트남의 격전지에서 들려오는 총성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윌리엄스, 미 육군 군사 역사학자로 20년 가까이 전쟁의 흔적을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전쟁은 늘 저에게 미스터리였죠.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는 거의 그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술에 취했을 때면 종종 이정호라는 이름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유품을 정리하며 찾아낸 낡은 수첩 한 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손때 묻은 그 수첩에는 베트남어, 한국어 단어들이 빼곡했고 마지막 페이지에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피로 얼룩진 듯한 갈색 흔적이 그 아래를 덮고 있었죠. 이정호 중위. 그 이름을 읊조리며 국방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미군 생존자 명단에는 없었어요. 혹시 다른 연합군? 머릿속에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군도 베트남에 파병되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어요. 컴퓨터를 켜고 베트남 한국군 이정호를 검색했습니다. 몇 가지 자료가 나왔지만 결정적인 정보는 없었어요. 다만 짜빈동 전투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정보를 모아가던 중 2024년 새롭게 해제된 국방부 아카이브에서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어요. 1967년 2월 14일 짜빈동 전투 중 청룡부대 소속 이정호 중위와 미 해병대 소대의 합동작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병대 소속이었어요. 날짜와 장소가 일치했죠. 서랍에서 아버지의 군 기록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아버지는 그 전투에 참가했고 부상자 목록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름. 무언가 크고 중요한 이야기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정호를 찾아야겠다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갑자기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건 그 한국인 때문이야.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정호 중위를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도요. 약속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낯선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조차 한 번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가 한 번도 오지 않은 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미래로 온 듯한 느낌이었죠. 택시 기사님은 간간히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베트남 전쟁 연구하러 왔다고요? 우리 아버지도 참전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국방부 기록관으로 향했어요. 사전에 연락해둔 최선희 연구원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죠. 윌리엄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메일에 언급하신 자료들은 모두 준비해 두었어요. 최선희의 또렷한 영어 발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어요.
공기 중에 종이와 잉크 냄새가 감돌았죠. 미리 준비된 테이블 위에는 짜빈동 전투 관련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로 된 문서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최선희가 통역을 도와주며 자료들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전투는 한국군 청룡부대와 미 해병대가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사례였어요. 베트콩의 기습 공격으로 미군 소대가 고립되었고 한국군이 구출 작전을 펼쳤죠. 최선희의 설명을 들으며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군 장교로 보이는 청년이 부상당한 미군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정호 중위와 윌리엄스 중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분명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네. 이 사람이 이정호 중위인가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최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정호 중위입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부상당한 미군 장교를 직접 등에 업고 적진을 탈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공로로 미 해군십 자훈장을 받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연결고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이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가요? 최선희는 잠시 컴퓨터를 검색한 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이정호 장군은 현재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92세시고 건강은 좋지 않지만 의식은 또렷하시대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장군이라니. 중위에서 장군까지 오른 사람. 그리고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기억하고 싶어 했던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윌리엄스 중위의 딸이라면 만나주실 거예요. 최선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었죠. 5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연결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요양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습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최선희와 함께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과 사진을 꼭 쥐고 있었죠. 이정호 장군님은 한국군 특수부대의 상징적인 인물이셨어요. 전쟁 영웅이라 불리기도 하셨죠. 최선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조용히 지내셨대요. 특히 베트남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02호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선희가 문을 조용히 두드렸죠. 장군님, 손님 오셨습니다. 병실 안은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신 노인은 생각보다 작은 체구였어요. 하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던 그분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정호 장군님, 저는 사라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 중위의 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오래된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윌리엄스, 중위의 딸. 그의 영어는 느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92세였습니다. 이정호 장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분은 내가 등에 업고 적진을 빠져나온 그 미국인 장교였어요. 이정호 장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그 문장이 실제 현실이 되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어요. 장군님, 아버지가 남긴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정호 중위, 내가 살아남은 이유라고요. 이정호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잠시 서려 했지만 다시 앉으셨어요. 그 전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베트콩에 포위된 미군 소대. 윌리엄스 중위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죠. 장군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그날 가지고 있던 전투 기록입니다. 부상자 명단과 구조작전 계획이 담겨 있어요.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다른 미군 병사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군 전사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박중사를 포함해 4명의 우리 병사들이 그날 미군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정호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저 작전 수행 중 전사로만 남아있죠. 최선희가 조용히 통역하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희생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특히 미군 구출 작전에서의 역할은 더욱 그랬죠. 이정호 장군은 젊은 시절의 사진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6명의 한국군 병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당신의 아버지를 구한 특수팀입니다. 지금은 모두 떠났죠.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분들이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이정호 장군의 수첩을 검토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된 전투 상황, 부상자 명단, 그리고 작전 경로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남아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담긴 종이에서는 묵직한 역사의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새벽녘 결심했어요. 이 자료들을 미국 국방부에 제출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한국군의 희생과 공헌이 제대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죠. 아버지도 그것을 원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의 동료 역사학자에게 급히 이메일을 보냈어요. 짜빈동 전투 관련 중요 자료 발견. 공식 기록 수정 절차 시작해달라. 그리고 이정호 장군의 수첩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미국에서 답장이 왔어요. 자료 검토 중. CNN 취재팀이 연락할 예정. 중요한 발견이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일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서 CNN 특파원을 만났어요. 그들은 이정호 장군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죠. 한국군이 미군 구출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짜빈동 전투는 더욱 그렇죠. 취재진과 함께 다시 이정호 장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군님이 정장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옷깃에는 훈장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카메라 앞에서도 그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우회일 뿐이었어요. 이정호 장군의 겸손한 답변에 취재진도 숙연해졌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짜빈동 전투의 생생한 증언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CNN 뉴스의 짜빈동의 형제들. 잊혀진 한국군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일면에 이 이야기를 실었어요. 한국 언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미군 구출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군 특수부대의 이야기가 50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정호 장군의 증언과 당시 구출된 미군 장교의 딸이 발견한 자료가 계기가 되었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 박사님,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짜빈동 전투에서의 한국군 기여도를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짜빈동 의형제들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참전 용사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잊혀진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희와 함께 다시 이정호 장군을 방문했을 때
그의 병실 앞에는 꽃다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제부터 참전용사 가족들과 시민들이 보내온 겁니다. 이정호 장군님은 갑자기 유명인이 되셨어요. 최선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이정호 장군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휠체어 없이 말입니다. 그의 등은 더욱 꼿꼿해 보였죠. 윌리엄스 중위의 딸이 와서 모든 것이 이아이엔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제 박중사와 다른 전우들의 희생이 제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장군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짜빈동 전투 전사자와 생존자를 위한 공동 기념 행사를 열면 어떨까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형제애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호 장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곳에 박중사의 이름도 새겨질 수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국방부와 알링턴 국립묘지 관리사무소를 오가며 기념행사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적 장벽이 많았어요. 한국군 전사자를 위한 별도 행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을 때는 좌절감도 느꼈죠. 하지만 CNN 보도 이후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마침내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짜빈동 전투 55주년 한미 합동 추모식이 공식 일정으로 확정되었죠. 한국 대사관과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미군 구출을 위해 희생한 한국군 장병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중사의 이야기는 특별했어요. 그는 윌리엄스 중위를 업고 있던 이정호 중위를 적의 사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산화했다고 합니다. 알링턴 묘지에 설치될 기념동판 디자인을 검토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기에는 형제의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상징, 짜빈동 전투의 영웅들을 기리며라는 문구와 함께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이었어요. 추모식 일주일 전, 이정호 장군이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오셨습니다.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여정을 강행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이 모든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전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나와 그를 환영했어요. 특별히 마련된 숙소에서 이정호 장군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예스러운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이정호. 그에게 고맙다고 전해줘라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정호 장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일생일대에 한이 있다면 박중사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다니.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을 통해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면 알링턴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베트남까지 세 나라의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행사 전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청룡부대 예비역들과 미 해병대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함께 리허설에 참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그룹이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미국 참전 용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 아버지처럼 저도 한국군에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그분들께 제대로 감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가 그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저녁 호텔 로비에서 이정호 장군이 미 해병대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노병 사이에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깊었어요. 잠들기 전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이 마침내 인정받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그 감사함이
이제 모두에게 전해질 거예요.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알링턴 국립묘지의 아침은 맑고 선명했습니다. 잔디밭에 내리쬐는 가을 햇살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행사장 주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개양된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행사장 준비를 점검하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VIP석에는 미 국방장관, 한국 국방장관, 그리고 양국 참전용사 대표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중앙에는 이정호 장군을 위한 특별석이 준비되어 있었죠. 윌리엄스 박사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사 담당 장교가 다가와 말했어요. 시계를 보니 이제 30분 후면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먼저 도착한 참전 용사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과 악수에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미국 노병은 한국 참전 용사에게 자신의 훈장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십시정각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렸습니다.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의장대가 나란히 입장하는 모습에 관중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어요. 두 나라의 군악대가 협연하는 양국 국가를 들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맡아 짜빈동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는 55년 전 서로의 생명을 위해 싸웠던 두 나라 군인들의 형제애를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한국군 용사들의 잊혀진 희생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휠체어를 탄 이정호 장군이 입장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기립하여 그를 맞이했어요. 그의 가슴에는 한국과 미국의 훈장들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92세의 노 장군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죠. 미 해병대 현역 장성이 직접 이정호 장군의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동료애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기념 동판 제막식이었어요. 동판에는 짜빈동 전투에서 희생된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정호 장군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동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동판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러다 박중사라는 이름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갑자기 이정호 장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경호원들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만류했어요. 박중사. 마침내 당신의 희생이 기억됩니다. 이정호 장군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동판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그의 모습에 모든 참석자들이 숙연해졌어요. 양국의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들이 차례로 연설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특별히 한미동맹은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짜빈동에서 함께 흘린 피로 맺어진 형제의 맹세라고 강조했어요.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의 행사가 과거의 기억을 넘어 미래를 향한 약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미 해병대 참전 용사들이 한국 참전 용사들에게 경례를 올리는 장면이었어요. 수십 명의 노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참전 용사들을 향해 예를 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군에게 구출된 경험이 있는 이들도 있었죠.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양국 군악대의 협연으로 아리랑이 연주되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의 선율이 묘한 감동을 자아냈어요. 한국 참전 용사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식이 끝난 후 이정호 장군은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들은 통역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우에는 여전히 살아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순간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행사 다음 날, 백악관에서 특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이정호 장군과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초청받았죠. 저도 공식 초청장을 받았어요. 화려한 이스트룸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수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정호 장군은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의 위엄 있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를 맞이했습니다. 장군님의 용기와 희생에 미국은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리셉션 중간에 단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준비해온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오늘 한 딸로서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아버지 윌리엄스 중위와 이정호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을 넘어선 인간애의 증거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정호 장군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이름을 부르셨죠.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영혼의 연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중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의 몸을 던져 이정호 중위와 제 아버지를 구한 그의 희생에 대해 말했죠. 전쟁터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연단에서 내려와 이정호 장군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미 해병대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정호 장군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군 장성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장례가 숙연해졌습니다. 한 노병이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짜빈동 전투에서 한국군에게 구출된 맥도웰 상사입니다. 50년이 넘도록 그분들께 제대로 감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이정호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노병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가슴 속 이야기는 서로에게 완벽히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리셉션 후반,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이정호 장군에게 미국 최고 민간인 훈장인 자유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당신의 용기를 기리며 미합 중국은 이 메달을 수여합니다. 훈장을 받는 이정호 장군의 모습이 모든 주요 방송에 생중계되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특별 전시에는 짜빈동 전투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이정호 장군의 수첩, 아버지의 노트, 그리고 당시 작전 지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이정호 장군과 함께 링컨 기념관으로 향했어요. 밤에 워싱턴은 고요했습니다. 링컨 동상 앞에 서서 이정호 장군이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중위는 내게 이곳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었지요. 오늘 그 약속을 당신이 지켜주었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버지와 이정호 장군의 전우들이 저 위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살아.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정호 장군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전우들의 희생이 제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어요. 마치 한미동맹의 상징처럼 말입니다.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 알링턴 국립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기념 동판 앞에 이정호 장군과 함께 섰어요. 아침 햇살이 동판에 새겨진 이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짜빈동 전투에서 희생된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죠. 이제 그들은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정호 장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그의 손가락이
박중사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내 친구였습니다. 고향도 같았고 군대에 함께 입대했지요. 베트남으로 갈 때도 함께였습니다. 이정호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의 삶을 상상해 보았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친구를 잃고 살아남은 자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노병.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방문객 센터에서 만난 한 미국 가족이 이정호 장군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한국군에게 구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은 이정호 장군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아이들은 그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정호 장군과 조용한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내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여행은 없을 것 같네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이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장군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정호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정말 받아도 될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정호 장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전우들이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는 일은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것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장군님과 당신의 전우들입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이정호 장군의 휠체어를 멈췄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았어요. 이젠 우리 가족 모두가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었어요. 이정호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가족입니다. 윌리엄스 중위의 딸이자 내 딸과도 같은 사람이지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 사이를 흐르는 것 같았어요. 5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인연, 전쟁과 희생을 통해 맺어진 두 가족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호 장군이 탄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창가에서 그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사무실 책상 위에 한국에서 온 소포가 배달되었어요. 열어보니 이정호 장군의 군복 앞에 달았던 훈장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죠. 이것들은 이제 윌리엄스의 가족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전우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새겨진 명판 앞에 훈장들을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이렇게 적었어요. This is not just history. This is legacy. 역사를 넘어선 유산. 그것이 바로 짜빈동 전투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갔고 어디선가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정호 장군과 그의 전우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잊혀진 영웅들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로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